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지난번에는 중년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유형 2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최악의 중년 남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내가 본 최악의 중년 남자 워스트 20. 첫 번째, 여자만 보면 찝쩍거리는 남자.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냥 새로운 여자만 보면 찝쩍거리는 남자는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골프를 치러 갔으면 골프나 열심히 치면 될 것이지 캐디에게는 왜 이렇게 껄떡대는지. 술자리에 가서도 주변에 앉은 여자 혹은 술집 종업원이나 하물며 여사장에게까지도 농담을 던지면서 옆에 앉아보라고 하고 호시탐탐 스킨십 한번 해보려고 안다라고. 정말이지 나이를 먹어서도 그렇게 여자만 보면 찝쩍거리는 남자들을 보면 정말 추잡스러워 보입니다. 두 번째, 늘 시키기만 하는 남자. 여자를 무슨 몸종 부리듯이 사소한 심부름을 당연하게 시키는 남자는 정말 싫습니다. 예를 들면 물 좀 떠와. 차에 휴대폰 두고 나왔네? 어서 가져와. 음식 벌써 나왔네? 얼른 가져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상사가 부하를 부려먹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거 가져와라, 저거 해놔라 하는 남자는 진짜 보기 싫습니다. 이런 타입의 남자는 평생 누군가에게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늘 자기 부탁을 들어주던 여자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그것을 서운해하면서 태도를 바꾸죠. 세 번째, 감정 조절 못하는 남자.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자기 감정을 전혀 조절하지 못하는 남자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어느 순간 어떤 것 하나 때문에 화를 내면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책임감도 부족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 예를 들면 도박이라든지 폭력, 알코올 중독 같은 것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남자는 매우 충동적이기 때문에 여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렇게 중년이 되어서도 감정 조절 못하고 툭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남자는 정말 최악입니다. 네 번째, 술버릇 안 좋은 남자. 평상시에는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남자인데 술만 마시면 다른 인격으로 돌변하는 남자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술버릇이 안 좋은 사람은 술만 마시면 옆 사람에게 싸움을 걸거나 욕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 주변 사람들을 힘들고 곤란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남자일지라도 평소의 모습과 술 취한 모습이 너무 다른 남자는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돈 있는 척 하면서 인색한 남자. 비싼 외제차에 온몸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자신의 재력을 지나치게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정작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먹은 밥값도 안 내려고 구는 등 인색한 남자는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더구나 사용하는 브랜드나 연봉, 직업 등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되도록 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온갖 명품 브랜드와 돈에 기대어 살면서 과시하기 좋아하지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을 줄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커피 한 잔도 사는 것을 아까워하는 남자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여섯 번째, 잠자리 후 돌변하는 남자. 여자에게 정말로 반했다면서 계속 만나달라고 구애를 하더니 그녀와 막상 잠자리를 한번 하고 나서는 태도가 확 달라지는 남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신호는 그 남자가 앞으로 보여줄 실망스러운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남자는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의도가 애정이 아니라 단순히 여자의 몸을 원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만약 정말로 그 남자가 그녀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관계를 한 이후 그녀에게 더 잘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이니까요. 일곱 번째, 아무 때나 야한 농담을 하는 남자. 어떤 남자는 아무 때나 야한 농담을 해서 민망하게 만드는데 여자들 이런 남자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남자는 자기가 이런 말을 하면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착각을 해요. 친한 사람도 아닌데 아무 자리에서나 노골적으로 야한 농담을 하는 남자는 결코 여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8번째,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남자. 남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하는 남자는 정말 보기 안 좋아요. 물론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적절한 자기 어필은 호감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인상만 심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회사에서는 말이죠, 또 제가 명품에 대해서 좀 아는데, 제가 골프를 좀 치는데, 제가 왕년에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면 상대방은 아휴 또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만 들게 만들 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죠. 9번째, 전 여친 또는 전처 얘기만 자꾸 하는 남자. 대화를 잘 하다가도 뜬금없이 자신의 전 여친이나 전 부인 이야기로 화제를 바꿔버린 남자가 있습니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 남자는 전 여친 혹은 전처와 있었던 일들을 구구절절히 말하는 거죠. 그럴 거면 다시 전 여친이나 만나러 갈 것이지 뭐하러 여기 나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만약 전 여친과의 관계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다른 여자 앞에서 계속 전 여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관계를 최악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10번째, 항상 남의 탓만 하는 남자.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모두 남의 탓 또는 세상 탓 또는 여자를 잘못 만난 탓이라는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의 탓만 하는 남자는 정말 한심해 보입니다. 그 나이 먹도록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고사하고 매번 세상 탓, 남의 탓만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발전이 있을 수 없을 테니까요. 늘 남의 탓만 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친과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문제의 책임을 그녀에게 돌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11번째, 치졸한 남자. 자기보다 강하거나 이익을 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아부를 떨어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약자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군림하려는 남자는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또한 자신이 남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생색을 엄청 내면서 친절하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호구로 여겨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치졸한 남자는 피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치졸하게 구는 남자는 주변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자기만 모르더라고요. 12번째, 바람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남자.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줘 라고 농담인 듯 농담이 아닌 말을 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바람기는 습관이라서 고칠 수가 없어요. 바람기는 남자는 아내나 여친이 있어도 항상 새로운 여자를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바람기 있고 사생활이 지저분한 남자는 정말 최악입니다. 13번째,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남자.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남자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매력적일지라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친이 무엇을 입을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할지,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등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남자는 그녀의 정신을 조종해서 판단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일종의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해 결국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통해 여자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남자보다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자의 모습 자체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그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14번째,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여자를 마음대로 하는 남자. 남자들 중에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여자를 쉽게 만나고 조금만 실증나면 쉽게 헤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면 얼마든지 여자를 만나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남자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것은 여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가 돈만 많다고 하면 인성을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만나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기 때문이니까요. 이런 남자들에게 여자를 만나는 것은 잠깐의 유의일 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새로운 여자가 그에게 접근해 오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성이 덜 된 남자를 만나면 결국 상처만 받게 될 겁니다. 15번째, 비난하는 남자. 당신을 지지해주기는커녕 은근히 무시하고 자주 핀잔을 주는 남자는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이런 타입의 남자는 당신이 선택한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옷이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음식 등 당신이 선택한 모든 것들을 별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심지어 당신의 지적 능력까지 무시하면서 당신의 생각이나 가치관마저도 잘못되었다고 비난을 한다면 그 남자와는 손절하는 게 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스스로가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느껴지게 될 거예요. 16번째, 폭력적인 남자. 요즘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연애 초반 다투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손찌검을 했다면 헤어져야 합니다. 폭력적인 성향은 쉽게 고쳐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쩌다 실수한 거겠지. 술 안 먹으면 괜찮으니까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만남을 이어가다는 정말 큰 상처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17번째, 지나치게 유흥을 즐기는 남자. 물론 때로는 기분 전환을 위해 술도 마시고 유흥을 즐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위 조절을 하지 못하고 유흥에 빠져서 사는 남자와는 만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18번째, 거짓말에 허세 부리는 남자.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약간의 허세를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는 건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리면서 있는 척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잦다 보니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실이 결여된다면 만날 필요가 없겠죠. 19번째, 지저분하고 게으른 남자. 잘 씻지도 않아 머리엔 비듬이 잔뜩 있고 입냄새 심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치우지 않아 늘 지저분하고 약속하면 시간 맞춰 나오는 법이 없는 지저분하고 게으른 남자는 정말 답이 없네요. 마지막 20번, 나이를 먹었는데도 여자 얼굴만 밝히는 남자.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여자 얼굴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남자는 철이 덜 들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30대 후반이 넘어가면서 여자 얼굴만 보고 사귀었다가 상처를 받은 경험 때문에 내면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중년이 되어도 여전히 얼굴 예쁜 여자만 좋아하고 여자의 내면을 보지 못하는 남자는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작 본인은 중년이 되어서 흰머리와 주름도 많아지고 배도 이렇게 뿔로 튀어나왔으면서도 중년 여자의 외모를 보면서 이런저런 평가를 쏟아내는 모습은 정말 보기 안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본 최악의 중년 남자 워스트 20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여자만 보면 찝쩍거리는 남자. 두 번째, 늘 시키기만 하는 남자. 세 번째, 감정 조절 못하는 남자. 네 번째, 술버릇 안 좋은 남자. 다섯 번째, 돈 있는 척하면서 인색한 남자. 여섯 번째, 잠자리 후 돌변하는 남자. 일곱 번째, 아무 때나 야한 농담을 하는 남자. 여덟 번째,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남자. 아홉 번째, 전 여친 혹은 전처 얘기를 자꾸만 하는 남자. 10번째, 항상 남의 탓만 하는 남자. 11번째, 치졸한 남자. 12번째, 바람길을 주체하지 못하는 남자. 13번째,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남자. 14번째,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여자를 마음대로 하는 남자. 15번째, 비난하는 남자. 16번째, 폭력적인 남자. 17번째, 지나치게 유흥을 즐기는 남자. 18번째, 거짓말에 허세 부리는 남자. 19번째, 지저분하고 게으른 남자. 20번, 20번째, 나이를 먹었는데도 여자 얼굴만 밝히는 남자.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